저는 성북구에 그 종암 고가하부 프로젝트를 설계를 진행을 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심플렉스 건축사 사무소에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몇 개 프로젝트를 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고가하부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 183개의 고가하부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90% 정도에 해당되는 공간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방치되어 있어서 대부분 고가하부라는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어둡고 어떤 공간으로서 활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환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고가하부를 어떤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 사용을 하게 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도로 고가하부 공간 활용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일환으로 몇 개 고가하부 공간들이 서울시 주도로 공모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금천고가하부도 그 중에 일부였고요. 여기는 느지건축사 사무소에서 당선이 되었고 저희는 성북구에 있는 종암 사거리 고가하부라는 공간이 공모전에 나와서 저희가 공모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종암 사거리 고가하부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가하부 공간이 그렇듯이 고가하부에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는 곳이었고요. 첫 번째는 남북쪽으로 횡단보도가 나와 있어서 가운데를 거쳐서 남북을 거쳐가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하천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복합적인 환경이 놓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이제 공모전 단계에서 생각했던 사항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의 북쪽과 남쪽을 잇는 공간으로서 이 사이트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많이 왕래가 많은 곳이었는데 그곳들을 이 프로젝트가 들어섬으로써 더 잘 활용이 되게 하고 더 많은 왕래가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이 공간으로서 좀 이용하게 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고가하부라는 특성상 도로로 둘러싸인 섬과 같은 공간에서 도로에 교통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소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소음들을 좀 막아주는 어떤 내부 공간을 만들고 고가하부라는 특성상 이제 상부에 비둘기들이 좀 많이 앉아 있는데 비둘기 배설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만 한정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다양하게 체육 공간이 되기도 하고 문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기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용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작용되기를 원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안 때 제출을 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적으로는 크게 다목적 체육공간, 주민센터,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창고, 그리고 어떤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푸드마켓, 그렇게 4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분절이 되면서 그 목구조를 이용해서 전체 목재 재료를 구조로도 활용을 하고 또 마감 재료도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고요. 전체 통일된 재료와 구조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그와 연계된 외부 공간들이 서로 얽히면서 서로 관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평면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분절된 메스들이 서로 지붕에서 연결이 되면서 나뉘어진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그 사입 공간들인 외부 공간들에서도 또 다른 액티비티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때는 이런 공간들이 체육시설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필라테스나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될 수도 있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공모전 당시에 계획했던 이미지고요. 그래서 체육 공간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공연을 위한 어떤 그런 설비들을 도입을 해서 공연장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 센터들은 폴딩 도어로 앞에 있는 그 외부 공간들, 반외부 공간들과 서로 연계가 되면서 오픈이 돼서 더 넓은 공간으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모전 당시에 계획했던 안을 바탕으로 해서 성북구와 또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분들의 여러 요구들을 반영을 해서 그 평면과 요구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수정을 가했고요. 그 수정을 통해서 그 현재 계획된 프로그램은 요 가장 큰 메스에는 농구 또는 풋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요 중간이 되는 메스에는 주짓수와 복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이 이제 체육시설로서 사용을 하되,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같이 이런 곳들이 농구장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다른 어떤 공연이나 다른 공간들로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획을 했고, 그 외에도 뭐 화장실이라던가 뭐 창고 공간이라던가 또는 중간이 되는 어떤 반외부 공간으로서 작용을 하는 어떤 그 로비 공간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은 목구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체육시설로서 기둥이 없이 꽤 넓은 공간을 구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목구조로 했을 때 중목구조로 한다든가 좀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철골 구조로 계획을 하고 철골 구조와 목구조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현재 완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는 철골 구조로 계획을 했지만 거기에 목재를 같이 레이어를 해서 전체의 모습은 목재의 따뜻한 느낌과 철골의 느낌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전체적으로 유리 메스를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내부가 좀 투영이 되어 보이고 내부에서도 외부가 보이는 그런 공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또 그 동쪽에 있는 천변과도 연계를 해서 내부에서 운동을 하거나 액티비티를 하면서 동쪽에 있는 하천을 바라볼 수 있게 했고요. 하천 쪽에서도 위를 올려다보면서 건물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버를 이용을 해서 외부가 투영되어 보이게 했고요. 이 중간에는 로비 공간의 모습인데 이런 공용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을 둬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휴게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골 구조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조 프레임에 목재를 레이어 시켜서 철골 구조 시스템과 레이어된 목재가 서로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디테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철골 구조 트러스가 있고 그 양쪽으로 목재를 레이어해서 그 디테일이 드러나도록 계획을 했고요. 거기에 브레이싱을 통해서 횡력을 잡아주고, 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리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스트링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체육관 내부에서 그 동쪽으로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내부에서 보시면 요 철골과 프레임이 보이고 동쪽으로 천변 쪽이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북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 고가와 고가 다리 그리고 건물의 분절된 메스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 그 심플렉스 건축사 사무소에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추가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프로젝트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리버티 라운지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리버티 라운지는 기존의 2층에 메스로 구성이 되어 있던 카페로 사용이 되어 있던 건물이었고요. 이 건물을 클라이언트 분께서 증축을 해서 카페였던 프로그램을 라운지 바로 사용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운지 바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의해서 창을 외부로 전혀 내지 않아야 하고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아야 되고 외부에서 또 내부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건축가 입장에서 내외부가 서로 소통되지 않고 인면에 오프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외피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솔리드한 어떤 그 막힌 인면을 구성하면서도 인면의 재미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여기 지금 있는 메쉬 커튼이라는 소재고요. 이 소재는 그 철제의 그 직조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인테리어 소재로 좀 많이 사용하는 커튼 같은 소재인데 굉장히 플렉시블해서 바람에도 흔들리고 서로 투영이 되는 어떤 그런 재료였습니다. 커브를 위와 아래를 다르게 줘서 형태를 만들고 낮에는 이런 바람이 불면서 하늘하늘 흔들리게, 그래서 멀리서 얼핏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굉장히 투명하고 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플렉시블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라운지 바가 사용되는 시간은 밤 시간대다 보니까 낮에는 굉장히 무표정한 표정을 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면서 색깔이 변하고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다는 그런 컨셉을 계획을 했습니다. 사용이 되는 밤에는 이런 라이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고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내부의 1, 2층은 라운지 바로 좀 굉장히 상업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3층은 프라이빗한 바로서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마치 집에서 풀파티를 하는 것처럼 집과 같은 어떤 인테리어와 외부의 풀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을 해서 내외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프로젝트는 저희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강원도 삼척시에 계획 중인 이사부 독도 기념관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는 2017년 겨울에 그 국제현상 설계 당선을 통해서 당선이 됐던 프로젝트고요. 삼척시에 그 신라장군 이사부가 과거에 독도 그때 당시 우상국에 출범을 할 당시에 이쪽에서 그 출항을 했다고 이야기가 돼서 신라장군 이사부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독도를 기념하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곳은 기존에는 바다 위의 섬이었고요. 이곳이 다 바다였고 여기에 육향산이라는 산이 원래는 섬이었는데 이곳이 다 매립이 되면서 매립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대지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과거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땅을 다시 드러내는 것을 의도로 했습니다. 기존의 땅을 드러내고 거기에 다시 물을 재도입을 해서 과거의 역사성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건물을 4개 동을 분산 배치를 해서 건물을 한 개로 내부에서 전시를 보게 하기보다는 분동된 메스에서 여러 전시들을 관람을 하면서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을 하면서 외부에서 느껴지는 어떤 자연의 환경조차도 전시 일부가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동에서 세 번째 동, 이사부관에서 독도관으로 이어지는 그 외부 공간의 모습이고요. 외부 공간 중심이 되는 바위마당에서 가운데 있는 육향산을 바라보게 되면 육향산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이사부 장군이 출항했을 당시의 역사적인 그 대지의 모습, 물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이 바위로 이루어진 육향산의 모습이 마치 독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어서 실제 역사적인 그 자연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내부의 전시 자체도 관람을 하게 되지만 내부에서 외부에 있는 그 육향산에 드러난 대지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의미의 전시를 감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의도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저희가 홍제동에 계획을 한 홍제 커뮤니티 센터이고요. 홍제동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고 기존에 오래된 가옥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옥들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르신분께서 날씨가 좋을 때면 밖에 앉아서 나와서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 날씨를 즐기시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대지의 특성을 이용을 하고 또 이 노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의 매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하나의 매스를 어긋나게 틀어서 그 위쪽 매스로 인해서 생긴 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캐노피를 형성을 해서 그늘을 형성을 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을 했고요. 그 어긋난 매스의 반대쪽 부분에는 테라스를 위치를 해서 위쪽에 계획되어 있는 카페 공간에서 테라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입구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르신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노인정으로서 활용이 되고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카페 공간으로,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 그 테라스와 그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서로 조우하면서 연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밤에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작품은 저희가 용인시의 그 죽전에 계획을 한 단독주택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연면적 40평 정도의 그 주택을 계획을 했고요. 건축주분께서 규모에 비해서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 일단 가족 자체가 이제 부부와 3명의 아들이 살아야 되고 부부 방 그리고 각각 3명의 아들이 하나씩의 방을 가져야 돼서 총 4개의 방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공용 공간이 필요했고 거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아이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이 또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마당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게 40평의 연면적에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이것을 평면화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타입의 공간 활용을 조금 제안을 했고요. 크게 매스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공용 공간을, 한쪽에는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용 공간이 되는 1층 부에는 리빙과 다이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층 부분에는 패밀리룸으로 계획을 해서 낮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플레이룸으로 하고 밤에는 또 부모들이 그 TV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해서 그리고 1층에는 그 주방과 그 부부를 위한 방을, 그리고 2층에는 아이 셋을 위한 방을 각각 계획을 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공용 공간과 사적인 공간으로 나누고, 수평적으로는 부부를 위한 공간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나눠서 공간의 분리를 꽤 했고, 실제로 클라이언트 분께서 완공이 되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들과 좀 분리돼서 서로 부부를 위한 시간도 좀 갖고 아이들도 더 독립성을 키웠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있으셔서 건축가로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내부 공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층 부의 모습이고요. 1층에 거실 겸 다이닝 공간,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부부를 위한 침실이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위쪽에 아까 말씀드린 2층에 패밀리룸이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그 놀이 공간이 되기도 하고 TV를 보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요
옆쪽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방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현재 의정부에 계획 중인 그 아나키아라는 카페 및 레스토랑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완료하고 곧 착공이 들어가게 될 계획이고요. 아마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고산 지구에 요 앞쪽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지금 요 대지가 놓인 요 주변에는 좀 자연환경이 이제 거의 나무들로 차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곳에 굉장히 큰 규모의 카페를 짓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목적이었습니다. 1, 2, 3층은 카페로 계획을 하고 4층과 루프탑은 레스토랑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서쪽과 북쪽의 경우에는 북서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북서쪽으로는 솔리드한 월로 막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 유리로 완전히 투명하게 열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동쪽과 남쪽으로 열어주는 것이 핵심 계획이었습니다. 동쪽에서 건물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동쪽으로는 자연이 열려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앞에 있는 조경과 또 나무들을 관람을 하면서 안에서 카페 공간에서 식음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각 층별로는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두었고요. 입구에 들어와서 이런 복층 공간들이 있고 계단을 해서 올라가면 2층 공간으로 진입을 하고 남쪽 끝에는 다시 복층 공간이 있어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그래서 이 포인트가 아마도 이 카페의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람들의 뷰가 열리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식음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층이 카페로 활용이 되고 4층으로 올라가면 그 레스토랑, 그리고 5층에는 좀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각 클러스터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레스토랑 그 다이닝 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진입할 때는 북서쪽은 완전한 솔리드 월로 계획을 했고 스톤 그 석재로 마감을 했는데 석재의 조인트들이 있지만 그 석재 조인트들이 과 별개로 그 두 번째 레이어에 그 큰 조인트들이 있어서 석재의 크기는 이 정도가 되지만 큰 조인트들로 인해서 마치 거대한 석재의 규모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여기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큰 메스를 좀 느끼게 돼서 내부에 어떤 그 환경이 있는지 처음에는 잘 인식을 못 하다가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아까 그 투명한 메스를 맞닥뜨리게 되고 자연과 투명한 메스로 내부 공간을 보면서 공간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남쪽에 위치한 복층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 복층 공간에서 식음을 즐기기도 하고 계단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남동쪽을 바라보면서 식음을 즐기기도 하고요. 여기는 4층에 있는 레스토랑 내부의 모습이고 5층에 프라이빗하게 위치한 프라이빗 다이닝 공간, 그리고 3층에 위치한 조금 카페지만 클러스터화해서 조금 프라이빗하게 그 식음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회사 프로젝트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이 외에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프로젝트는 민간 프로젝트지만 처음에 소개해드린 종암사거리 고가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여러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간을 즐기고 또 즐거움을 느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